네, 지금부터 13장입니다. 이론 8번째 케플러의 제3법칙, 이제 조화법칙을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조화법칙을 공부하려면 일단 이 타원의 넓이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타원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해볼게요. 우리가 타원의 그 직교좌표계 xy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a를 장반경, b를 단반경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얘를 접근해주기 위해서 이 넓이를 구한 다음에 몇 배? 이게 서로 대칭이니까 4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y는 이러한 식이 될 거고, 이제 이 전체 넓이를 a라고 두면 얘는 4분의 a가 되니까 4분의 a는 분명히 0에서부터 a라는 좁은 구간 동안 y dx가 될 거예요. 그럼 얘를 우리가 여기 딱 봐도 어떤 제곱의 형태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0에서부터 파이 이 적분 구간을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 x를 a 코사인 세타, a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되면 0에서부터 a가 되는 그 적분 구간이 뭐가 됩니까?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놓고 풀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x를 a 코사인 세타라고 놔도 돼요. 그럼 적분 구간이 그냥 바뀔 뿐입니다. 그죠? 그럼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돼요. x는 a 사인 세타라고 놓게 되면 dx는 a 코사인 세타 ds 세타가 될 것이고, 요거를 그대로 대입하면 되거든요. 위에 대입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에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 얘는 뭐가 됩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잖아, 얘가. 그죠? 얘가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고 얘가 없어져서 코사인 세타가 나와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a, b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가 돼서 결국 얘를 적분해 주면 되거든. 그러면은 얘를 적분해 준 거는 요거에다 4배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넓이가 나오니까, 그래서 4배에 2분의 ab에 요거 계산해 주니까 2분의 파이가 나와서 우리가 구해주고자 하는 타원의 넓이는 파이의 장반경 곱하기 단반경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케플러의 제3법칙을 증명해 볼 거예요. 우리가 이 법칙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데요. 제2법칙은 뭐냐면 면적 속도는 일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dt over da 이렇게 되겠죠. dA over dt는 2m분의 L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 L은 각 운동량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얘를 양변을 t에 대해서 적분해 주는 거예요. t에 대해서. 이 t는 여기서 뭐냐면 한 바퀴 돌 때 주기라고 볼게요. t에 대해 적분해 주면 0에서 t까지 2m분의 L dt 이게 될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결국에 좌변은 뭐가 되냐면 요 넓이가 되겠죠. 한 바퀴 돌았을 때의 넓이에요. 그 단면적에 대한 다 넓이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2m분의 LT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한 바퀴 요 타원의 넓이죠. 이게 한 바퀴 돌았을 때의 면적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넓이는 뭐가 됩니까? 타원이기 때문에 파이 AB는 여기서 L은 뭡니까? 그 단위 질량당 각운동량씩 L분의 M이거든요. 이거 뭐죠? 여기서 L은 단위 질량당 각운동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놨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타원에서는 뭐를 알고 있냐면 초점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는 걸 알 것이고, 요 b를 한번 풀어보자는 거야. 요 b는 따라서 b의 제곱은 이렇게 돼요. 그지? 근데 요 b의 제곱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요 c입니다. 초점은 뭡니까? a의 뭐가 됩니까? 2. 여기서 2라는 것은 뭡니까? 20률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으니까요. 그래서 b의 제곱은 a 제곱으로 묶어줘서 1-2의 제곱 이렇게 표현은 가능하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해보자고. t의 제곱만 남겨주고 나머지를 다 돌려보자는 거야. t의 제곱은 l의 제곱분의 4파이 제곱에 a 제곱 플러스 a 제곱과 b의 제곱이야. 근데 여기서 b의 제곱은 a로 표현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b의 제곱은 이렇게 표현하면 4파 요거 a 4제곱에 1-2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일단 상수 이렇게 빼고요. a의 1-2의 제곱은 a 3제곱이라는 거예요.
그지? 근데 우리 요거 알 수 있죠. a의 1-2의 제곱은 결국에는 뭡니까? 얘가 통경입니다. 얘가 통경인데요. 그 알파 값. 그래서 이게 알파 값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알파 값. 그래서 얘가 지금 요 알파 값은 k분의 ml 제곱이잖아. 그지? 그래서 k분의 ml 제곱이 되고 여기서 없어지는 게 뭡니까? 약분되는 게 그렇죠. l의 제곱이 약분이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k 값은 뭐였습니까? 단위에서 k 값은 그렇죠. GMM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없어질 거 없어지죠. 그래서 이 m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그래서 얘가 뭡니까? 얘는 분명히 상수잖아. 그렇죠? 항상 상수예요. 상수가 되기 때문에 즉 행성의 주기의 제곱은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지? 근데 어차피 얘는 요 비례상수는 단위거든요. 단위를 맞춰주는데 얘는 항상 뭐로 이 비례상수 값은 뭐로 항상 바꿀 수 있습니까? 그죠? 1 값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1로 항상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t의 제곱과 a의 세제곱이 정확히 뭡니까? 기울기를 4분의 파이를 이루면서 뭐죠? 정확히 비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플러의 3법칙에서의 단위를 한번 변환하는 거를 한번 해볼 텐데 이게 아주 신기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것도 굉장히 참 아름다운 전 표현이라고 봐요. 첫 번째 조건은 태양이에요. 얘는 이제 중력상수입니다. 요거는 측정에 의한. 그러면 요 비례상수를 선생님이 원래 단위는 세컨드 제곱 오버 미터의 세제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초의 제곱, 미터의 세제곱을 해버리면 얘가 정확히 그 상수값이 이렇게 나와요. 비례상수값이. 근데 얘를 뭘로? 1로 바꿔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단위 S'을 얘네 어떤 X값을 곱해서 만들 수가 있을 거고요. 기존 세컨드에. 또 새로운 거리 단위를 기존의 미터에서 Y만큼 곱해줘서 어떤 또 상수값을 곱해줘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지? 그렇게 된다면 얘를 한번 S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그죠? S의 제곱은 X분의 S'의 제곱이고 미터의 세제곱은 Y분의 미터 프라임의 세제곱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변수를 바꿔준 거야. 변수를 바꿔주면 반드시 또 어떤 비례상수 값이 나오겠죠. 그게 x의 제곱분의 y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얘가 1이 되게 하는 x, y 값을 우리가 찾으면 되잖아.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해줄 수가 있는 거야. x를 내가 하나 잡으면 y는 결정될 거니까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x를 뭘로 바꿔줄 거냐면 x를 x 프라임을 s 프라임을 기존의 세컨드에서 한번 1연의 단위, 그죠? 연의 단위로 한번 바꿔보자는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1년, 즉 S 프라임은 이게 얼마입니까? 3153만 6천 세컨드가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요게 지금 뭡니까? 요게 X란 말이에요. 이게 X란 말이에요. 이게 X예요. 그렇다면 Y의 세제곱을 구해줘 볼 건데 여기에서 Y의 세제곱은 4파이의 제곱분의 GM 곱하기 X의 제곱이잖아.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은 요 x에다가 얘를 대입해 보면 이게 x가 되니까요. 대입해 보면 얘가 정확히 이렇게 나와요. 대략적으로. 근데 요 값이 아주 기가 막히게 뭐를 의미하는 거야? 즉 미터 프라임 새로운 단위는 요 y에다가 미터를 곱한 게 정확히 1AU예요. 이 AU가 뭐냐면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 거리가 됩니다. 얘는 뭐야?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예요. 태양까지의 거리가 요거예요. 1.50 곱하기 10의 11제곱 미터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주기의 제곱은 여기서 이제 타우라고 놨는데, 그러니까 지구가 한 바퀴 돌았을 때 그 주기의 제곱은, 그죠? 주기의 제곱. 여기서 주기의 단위는 뭡니까? 연의 단위입니다. 정확히 뭡니까? 그것까지의 거리예요. 태양과 지구까지의 거리의 그 AU의 세제곱. 이렇게 돼. 그때의 비례상수는 1이 돼버려. 그러니까 정확히 같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필이면 이번에는 m이 지구라고 놓고 달로 보자는 거야.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로 환산해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똑같은 식이 나오잖아. 그랬을 때 지구에서 달 하면 왠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예요? 그 개월수를 1개월이라고 나쁘자 이게야. 그래서 그 1개월을
세컨드로 환산하게 되면 이게 x 값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235만 8,720초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 보면 y 값이 이만큼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를 그대로 대입을 해 보니까 1.77 곱하기 10의 9승 미터가 나오는데 얘가 정확히 지구의 반지름의 60배입니다. 지구의 반지름의 60배에 해당돼요. 근데 이게 또 하필이면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야.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그래서 그를 60배, 그러니까 뭐의 반지름의 60배냐면 지구의 반지름의 60배가 정확히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1ALU라고 나요. 그래서 단위로 환산하면 요 미터 거리를 A를 ALU, 그러니까 지구에서부터 달까지의 거리 아니면 뭐 지구의 반지름의 60배라고 놔버리면 그때 뭐죠? 지구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의 제곱에 정확히 비례해요. 그러니까 얘는 얘와 얘의 비례상수는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이 관련된 문제는 한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케플러의 제3법칙 관련 예제인데요. 거의 원형이 낮은 지구상 궤도를 갖고 위성의 고도는 대략 200마일이더라. 이 위성의 주기를 계산하라. 그죠? 그래서 지구를 궤도 운동하는 정지위성 적도명상 24시간 주기로 돌을 때 돈다. 따라서 이게 보니까 이 궤도 반지름 얼마냐. 한번 해볼게요. 이 위성이 고도가 그러니까 지표면으로부터 200마일 떨어졌대. 그러면은 고도를 h라고 높여놓으면 얘는 200마일이고요. 얘를 킬로미터로 환산을 할게요. 그러면 321.86이 나온답니다. 그럼 첫 번째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우리가 기존에 중력에 의한 얘는 원형 궤도 운동이니까 그때의 가속도는 r분의 v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중력 이제 뭐죠? 구심 가속도는 이건 했어요. 그랬을 때 요 m분의 r분의 v의 제곱을 해주면 우리가 v는 얘는 어차피 등속 원운동이기 때문에 주기분의 2파이 r이 될 거예요. 여기서 r은 뭐냐면은 지구 중심에서부터 그래서 중요한 r은 지구 중심에서부터 어디까지 거리입니까? 위성까지 거리예요. 그래서 얘를 약분해서 t의 제곱 이렇게 전개해주면 이렇게 돼요. 근데 결국 이게 정비례한다는 얘기잖아. 얘가 일정한 상수니까 t의 제곱은 이렇게 되고 r은 지구에서부터 반지름에서 고도 h까지의 높이예요. 근데 이 고도 h는 지구 그 6,400km라는 지구의 반지름에 비해 충분히 작기 때문에 얘는 그냥 h는 무시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지? 그런 다음에 4파이의 제곱의 r이 우리가 요거 이게 중력 가속도잖아. 지구의 반지름의 제곱분의 gm이 중력 가속도 g니까 그것의 역수가 되겠죠. 여기서 역수에 r이 하나 남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주기는 2파이의 루트의 중력 가속도 g분의 지구의 반지름 요걸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한 바퀴 도는데 주기가 1.51 시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24시간 좀 느리게 주기를 돈다면은 얼마만큼의 높이를 하는지 이제 그 높이까지 이제 구하는 건데 방법이 하나 더 있네요. 이번에는 우리가 요거를 이용한 거야. 그러니까 뭐 케플러의 제3법칙을 이용한 건데 이건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우리가 여기 비례상수를 1로 만들어주면 요 t의 단위는 뭡니까? 그죠? 한 달이 되는 거고 r의 단위는 그죠? 1LU 그러니까 지구에서부터 달까지의 거리예요. 한번 해보면 분명히 r은 h 플러스 r2가 될 거고 그죠? 그래서 r2분의 r은 r2분의 h 플러스 r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요 값은 대략적으로 1.051 이렇게 돼요. 결국에 지구에서부터 뭐죠? 위성까지의 거리는 1.051 곱하기 뭐의 대략 1.051배가 되는 거예요. 반지름에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얘는 뭐랑 같아요? R2는 우리가 요 지구에서도 반지름은 얘의 60분의 1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위를 지금 바꿔주려고 하는 거야. 거리를
얘의 LU에, 그러니까 지구에서부터 달까지의 거리의 60분의 1배가 되겠죠. 반지름은. 그래서 얘를 단위를 바꿔주면 LU, 지구에서부터 달까지의 거리를 단위로 바꾸게 되면 0.018 LU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t의 제곱은 r의 세제곱에 뭡니까? 비례한다고 했잖아. 정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그지? 그렇다면은 어떻게 돼요? 0.018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t의 값을 구해주면 되니까. 그지? 그러면 얘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0.002 여기 해준 다음에 루트를 씌워준 거네. 그지? 루트를 씌워준 거예요. 루트를. 그지? 그러면 t의 값은 0.002 개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0.002 곱하기 27.31이 될 거고. 그죠? 거기다가 또 시간 단위라고 쳐주니까 24로 곱해주면 되니까 대략적으로 주기는 뭐다? 그렇죠? 1.518 시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주기는 똑같죠. 이렇게 풀어도. 마지막으로 이번엔 주기를 24시간이나 놔보자 이게. 그렇게 되면 24시간을 우리는 이제 개월 수로 바꿔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27.3분의 1인 1개월이 될 거예요. 그렇게 바꿔서 풀어주기만 되는 거지. 그래서 R의 세제곱, 즉 반경의 세제곱은 0.037의 제곱이 될 것이고, 얘에 대해서 세제곱권을 구해주면 0.11 LU가 나와요. 그지? 근데 요 LU는 뭐의 60배야? 지구의 반지름의 60배잖아.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로 나도 되고, 거기다 더 세부적으로 풀면 6,37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얘 60배니까 이렇게 해서 바꿔주면 얼마나 나온다는 거야? 42,161.60km가 뭡니까? 지구에서부터 어디까지? 거리죠? 위성까지의 거리가 된다는 거야. 한 바퀴. 몇 가지가 됐죠? 네,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